각 교회마다 여름 수련회와 단기 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가운데 교인들의 역사의식 고취를 위해 국내 선교지를 탐방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도록 돕는 천안 백석대학교회의 기독교 역사 탐방을 취재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이 연일 계속되면서 전력 사용량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와 옥상 정원 등을 설치해 무더위 속에서도 기후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는 녹색교회의 노력을 살펴봤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와 예장합동총회가 순직해병특검팀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비판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여름을 맞아 교회들은 수련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데요. 교인들의 역사의식 고취를 위해 국내 선교지를 탐방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천안 백석대학교회의 기독교 역사 탐방을 이승규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전시물을 관람하는 교인들. 엄마 손을 잡고 온 어린 친구는 꼼꼼하게 메모도 합니다. 성경에 나온 성막을 그대로 재현한 전시관에 들어가자 진지함이 배가 됩니다.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세계 성막 복음센터를 찾은 천안 백석대학교의 교인들입니다. 천안 백석대학교는 매해 여름을 맞아 성경 통독을 하는데 통독하면서 받은 은혜를 이어가기 위해 기독교 역사 탐방을 진행합니다. 성경을 읽고 우리나라에 전해진 기독교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선조들의 신앙을 느끼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특히 세계 성막 복음센터의 경우 지난해 방문한 교인들의 호응이 좋아 올해 한 번 더 찾았습니다. 이외에도 각 지역에 있는 기독교 역사 박물관을 찾기도 하고 국내 선교지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하계에 성경 통독을 항상 하고요. 성경 통독에 또 은혜를 많이 받은 교인들이 우리나라에 선교지도 가고. 천안 백석대학교가 기독교 역사 탐방을 하는 이유는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또 역사 탐방을 진행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발전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신앙 생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게 되고 또 희생이 필요하고 주님께 나가려고 하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깊이 배웠습니다. 천안 백석대학교에는 지난 1994년 설립됐습니다. 영적 생명을 살리는 교육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가능하다는 백석대학의 설립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설립된 교회입니다. 무엇보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 캠퍼스 안에 있는 교회인 만큼 학원 복음화에도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설립 30주년을 맞은 천안 백석대학교에는 기독교 역사 탐방을 진행하며 교인들의 신앙 성숙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순직해병특검팀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실 등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종교의 자유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기아성은 입장문에서 본 교단과 전 총회원 모든 성도들은 특검팀이 참고인인 이영훈 목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과 이영훈 목사를 피의자 취급하며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한 것, 자택을 수사하면서 이영훈 목사와 배우자의 인권까지 침해한 것, 본 교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 등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성은 또 특검팀이 더 이상 이영훈 목사와 기아성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입장문에서 종교적 영역에 대한 개입은 극도로 절제돼야 한다며 수사의 실익과 직접성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예배당까지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헌법이 정한 한계를 넘어선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장합동은 또 정부와 수사기관이 책임 있는 설명과 유감을 표명하라며
종교의 자유는 헌법적 절대 가치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늘 73회기 3차 정기실행위원회를 열고 차기 총무 후보 추천을 위한 인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교회협 차기 총무 후보로는 한국기독교장로회 박승열 목사와 기독교대한감리회 송병구 목사가 거론되고 있으며 교회협은 오는 30일까지 회원 교단과 기관으로부터 인선위원을 추천받아 인선위원회를 꾸릴 계획입니다. 인선위원회는 총무 후보 1인을 선정해 오는 10월 4차 실행위에 추천하게 되며 실행위원회와 총회에서 선거를 거쳐 차기 총무가 결정됩니다. 김종생 총무는 현재의 총무 추천이 과열 양상을 보여 교회협 안팎으로 깊은 염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협의회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려하며 에큐메니칼 운동의 외연 확대와 내부적 합의가 균형 있게 검토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이 연일 계속되면서 전력 사용량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폭우에 이은 폭염, 그리고 다시 혹한으로 이어지는 기후위기의 악순환이 이제는 일상생활이 돼가고 있는데요. 일찍이 기후위기에 대응해온 녹색교회들은 어떻게 폭염을 극복하고 있을까요?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화운동의 성지로 불린 향린교회는 지난 2020년 명동에서 광화문으로 신축 이전하면서 창조세계 복원을 위한 생태적 전환을 시대적 사명의 하나로 천명했습니다. 교회 건물 외벽에 부착형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창문도 최소화했습니다. 저희 건물을 외부에서 보면은요, 사실 창문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겨울에 창문이 없으니까 훨씬 더 따뜻하죠. 열을 보호할 수 있고 여름에도 오히려 시원합니다. 실내 온도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교회 옥상 정원은 폭염에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저희 옥상 정원인데요. 우리 정원지기가 따로 있어요, 교인들을. 그래가지고 날짜 정해서 이 옥상 전체를 2시간씩 물을 줘요. 지난 2009년 일찍부터 녹색교회로 선정된 향린교회는 신재생에너지 100% 활용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향린교회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태양광 에너지 발전량과 에너지 사용량, 에너지 절약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향린교회는 생태정의 선언이 교회 밖 삶까지 이어지도록 생태문화학교를 통해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또 탄소 헌금과 탄소 포인트를 적립해 농촌교회 사택과 예배당에 햇빛 발전소를 설치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이나 갔다 오면은 탄소세를 내야 된다. 탄소 헌금을 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엄청난 또 배기가스를 내뿜기 때문에. 그리고 주보에다가 매주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의 그런 일상적인 실천 같은 것도 적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앞으로 그나마 무더운 여름, 더 무더운 여름, 더 무더운 여름을 안 만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교회 태양광 설치와 은총의 숲 조성, 탄소 제로 캠페인 등을 펼치고 있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폭염 속 녹색교회를 위한 지침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실내 온도 26도에서 28도를 유지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적정 온도를 유지하려는 생활 속 작은 실천이 기후위기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는 믿음에 섭니다. 나부터 우리 교회에서 먼저 여름철 실내 온도를 1도 낮추기보다 1도 올려서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사용했을 때 훨씬 에너지 효율이 좋습니다. 단순, 소박, 절제의 삶을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좀 모범적으로 살아가야 할 때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녹색교회들은 기후위기 악순환을 막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사용과 실내 적정 온도 유지 실천으로 슬기로운 폭염 생활을 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110회 총회 목사 부총회장 후보로 출마하려던 주하늘교회 이정원 목사가 오늘 부총회장 선거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정원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목사 부총회장 예비 후보 등록 후 많은 아픔을 경험했다며
제 힘으로 이 아픔을 해결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목사는 이어 후보 본 등록을 앞두고 기도하면서 교단 내 여러 지도자들과 소통한 결과 부총회장 경쟁 선거 풍토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예장통합은 내일 110회기 임원 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북한선교위원회가 북한선결교회 재건 프로젝트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는 사랑의 빛교회와 세안교회, 축복교회가 새롭게 동참했습니다. 이로써 기성총회 북한선교위원회가 진행하는 북한선결교회 재건 프로젝트에는 모두 85개 선결교회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기성총회 안성우 총회장은 통일 이후를 대비해 지금부터 북한 선교를 준비해야 한다며 북한 선결교회 재건은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사명이고 소명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최근 필리핀 빈민마을인 바세코 지역을 찾아 단기 선교를 진행했습니다. 한기총은 마을 주민을 위한 콘서트와 어린이들을 위한 급식 사역 등을 펼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한기총은 또 소울 러브피플과 은성국제선교회의 도움을 받아 1,200만 원 상당의 의약품과 유치원 건축 지원금 800만 원을 바세코 중앙교회에 전달했습니다. 한기총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는 우리의 사역은 한 생명이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 전도로 귀결된다며 바세코 지역 주민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도록 한기총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오늘 인도와 파키스탄, 네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 5개 나라 현지 선교사협의회 회장과 국내 이주민 사역자를 초청해 선교 전략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KWMA가 제시하는 선교 방향 뉴타깃 2030의 내용에 따라 비서구 교회와의 협력을 증진하고 현지인 중심의 동반자 선교 전략을 실천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남아시아 현지 교회와 국내 이주민 선교사 간 협력 모델을 개발해 건강한 선교 생태계를 만드는 방안 등이 모색됐습니다. 이 밖에도 AI 활용 등 디지털 선교 활성화 방안과 남아시아 한인 선교사의 사역 방향 등이 논의됐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시네마 길갈이 광주 지역 목회자들을 초청해 영화 갈릴리 예수의 특별 시사회를 열었습니다. 한국직장인선교연합회는 대전시청에서 제헌절을 기념하며 구국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시네마 길갈이 광주 지역 목회자들을 초청해 오는 8월 27일 개봉을 앞둔 영화 갈릴리 예수의 특별 시사회를 가졌습니다. 영화 갈릴리 예수는 재림을 약속한 예수님의 말씀의 배경을 성서고고학적으로 탐구하는 다큐멘터리로 기독교인들은 항상 모여 기도하고 흩어져 전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좀 더 경각심을 갖고 깨어서 복음을 더 책임감 있게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고고학적이고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해서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들이 약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아주 목사님들에게 신선한 도전장을 던져주는 것 같고요. 또 이것을 신학대학교 교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꼭 관람께 했으면 좋겠다. 성도로서 이 영화를 다시 되새기면서 한국에 다시 한번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정말 다른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갈릴리 예수의 시사회는 영화 개봉 전까지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 26개 지역을 순회하며 8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와 대전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가 함께 구국 금식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지금 세대 간, 지역 간 여러 가지 계층별 이슈가 많은데 우리 직장선교회에서 이런 계층 간의 그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장선교회가 반드시 부흥돼야 되고, 이번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은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나라와 민족, 교회 회복 등 11가지 제목으로 기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5도 내외로 오르며 매우 무덥겠습니다. 특히 해안과 도심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에서 37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